인기가 많네요. 인기야 같이 하자 이리 와. 화면 추가. 유튜브에서 듣고 계시다는 분들의 연락을 가끔씩 받아요. 그래서 현장에 지금 또 오늘도 인원이 많이 없지만 오늘 10번째 시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1월달부터 길게 달려왔죠. 가치 지키는 가치라는 주제로 성문박 교회에서 10번의 강의를 오늘까지 하고 있고 또 2번 정도 남겨두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세활용의 일상화라고 정했는데 처음에 1월달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주제를 이렇게 쭉 뽑아보고 정할 때 별 생각 없이 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도 또 이렇게 그 강의마다 앉아 있으면 이것들이 다 별 생각 없이 했던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생활용 일상화라는 주제지만 그 자료를 정리를 한번 쭉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 그동안에 같이 이야기했던 거를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 정도로 같이 이렇게 이야기 좀 주고받으시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기관에 강의를 갔었는데 준비를 많이 못하고 갔어요. 그 전날에 책 하는 거에 완전 꽂혀가지고 그걸 막 다 읽었거든요. 읽고 어떻게 하지? 무슨 얘기 하지? 이러고 다 갔는데 오히려 그 자기 얘기들을 이렇게 막 해주시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내용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될 내용들이 막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앉아 계시진 않지만 중간중간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동안에 오늘 이전에 9번에 우리 같이 했던 시간을 조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안 켰나? 안 켰구나. 그동안에 저희가 저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제 영상하고 자료를 쭉 보면서 내일이 10번째 날인데 우리 9번 만나면서 어떤 얘기 했었지? 저는 아름다운도 이게 그 강의 PPT의 첫 페이지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구나. 쭉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죠.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시간부터 9번째 시간까지 쭉 이렇게 이어왔던 만남이었죠. 저는 강의를 마치고 하나씩 그 기록으로 조금 남길까 싶어요. 자료집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어떤 기록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 해서 쭉 제가 어제 앉아서 그냥 간단하게 한 줄씩 그냥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봤는데 우리가 1박 때 이유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란 과연 무언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자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2번째 시간에 그 인류대에 이어서 플라스틱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없이 우리가 살아본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례도 보면서 우리도 플라스틱 없이 아니면 플라스틱을 좀 많이 줄이면서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같이 했었고요. 한강 때 주제가 기후정의와 불평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불평등에 대해서 여러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 기후위기로 인한 그런 상황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에 이어서 누구나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4강 때 이제 그리고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지 자연의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무엇인가 그 돈의 관점에서 짚어봤었고 우리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탈성장으로 가야만 한다.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강에 낭비 없는 삶이 주제였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에 대해서 그리고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덜 가지고 존재로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자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6강에서 주제가 뭐였죠? 쓰레기에 대해서. 네, 쓰레기 전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세세하게 우리가 분리배출해야 되는 부분, 재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배워서 잘 버리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6강에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7강에는 제로웨이스트 실천가가 되자. 그래서 제로웨이스트 가게 대표인 또 권은선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8강은 동물권과 축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구제역 얘기하면서 그 피터 싱어의 책 한 권으로 또 동물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동등한 존재인 동물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네요. 그리고 이제 2주전이죠. 패스트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옷을 되살려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빨래, 그리고 빨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옷이 만들어지는 공정, 그리고 그 옷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다른 나라에서 노동력의 가치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9번을 얘기를 했어요. 네. 저도 나름 이게 한 줄씩 정리를 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쭉 이제 흐름을 우리가 이랬었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에 이어서 키워드들을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런 단어들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쓰레기 이야기, 자본주의, 낭비, 동물권 분리배출, 살림, 벌채, 포경, 포구 얘기, 그리워신 이야기, 일단 춘베리의 어떤 영상과 그 친구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또 같이 나누기로 했었고요. 혹시 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 같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제가 안 좋은 것들도 많은 건데. 딱히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저는 기후정의라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떠올라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글 쓸 때도 어린 기후정의를 적었던 거가, 어쨌든 그런 행동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쭉 듣다 보니까 기후정의, 이 말이 마음에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5개월이 흐른 지금에,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 첫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류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이 어떤 한 분은 인간은 욕망 덩어리야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6개월이 지나고 이 강연이 끝났을 때쯤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기억이 나요. 정말 인간은 욕망 덩어리일 테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조금 처음에 우리가 1강 때 만났을 때와 지금이 어떤 다른 점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해요.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원래 좀 단순하게 살자라는 이런 지금 그런 생각가 있었지만 정말 전반에 안에 구입할 거를 왜 물건도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 구입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게 일단 전제로 다 깔려서 그냥 딱 그래요. 그냥 많이 구입하지 말고 그냥 구입 플러스 그다음 내가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덜 쓰고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좀 깔렸더라고요.
여러 가지 또뭐 분류배출 시각이 좀 예전보다 확실히 좀 맞죠. 달라졌고 네. 아이들 함께 또 하자 집에서 하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 다행이에요. 어떠세요, 목사님? 또, 교육 예측, 설교 상당히 좀 관심이 있는데, 목요 동안 관심은 마음이 하도 그래도 기도 힘들었는데 교육센터가 또 그런 프로젝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교회 교육은 주체가 되면 좋겠다는 교회는 성경 공부나 전도 공부, 기도 모임, 환경 모임,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같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식이 쌓이고 경험들이 쌓이면 매일매일 무슨 것들과 환경 사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초석을 위해서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자를 한 명은 보내야 되겠다, 여기. 이런 경우가 없다. 막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 평범한 한 사람이 그냥 작은 교회를 장소로 해서 12번의 강의를 같은 주제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무슨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 안에 늘 고민이 있었고, 동네에서 마을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물론 늘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한 분이 앉아 계셔도 하겠다고 얘기를 그때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왜 앉아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수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따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뒤에 제가 궁금증이었던 부분이 강의 끝날 때쯤에는 이 강의 마쳐질 때쯤에 이 궁금증이 해결되는 시작이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바로 다 표현을 못하겠지만 중간중간 저한테 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강의를 한번 1시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가 제 안에 뭔가가 있어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고 글을 읽고 또 쓰고 말하고 하는 이 순환이 제 안에서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는 5개월이 지금은 처음에 되게 헛헛했던 그런 마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메아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고 내가 허공에 외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진 것 같은데 아침에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문부 모임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또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잘 풀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까지 왔고 거기에 이제 발을 들이면서 지금부터가 정말 시작이구나 그런 마음을 나중에 좀 가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5개월 동안 저희가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나눔도 하고 그 교회 한켠에서 우리가 옷을 또 모아가지고 옷이랑 생필품 같은 거를 모아서 서로 이제 돌려 입고 서로 바꿔서 쓰고 하는 그런 활동들도 했었고 최근에는 이렇게 수풀이라는 또 우리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마을 정화 활동, 같이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하는 활동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공부만 한 게 아니구나. 실천과 행동을 병행해서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었죠. 그때도. 그래서 여러 가지 키워드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볼까 하다가 그냥 같이 하나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굳이 뭐 재활용의 일상이 되지 않더라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쓰레기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저희 그동안에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되고 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원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고 그 선형 구조도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 구조 얘기하고 도넛 경제학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많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책에 또 보니까 그 창조자라는 말이 되게 거창한 말 같은데 인간은 쓰레기의 창조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물들은 쓰레기를 내지 않는다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쓰레기의 창조자이자 한시적인 근거인이다. 그리고 차가운 배신자이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이 쓰레기를 무한히 만들어내고 한시적인 동거인이라는 게 쓰레기와 함께 살다가 그냥 무자비하게 버려버리고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차가운 배신자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쓰레기 하면은 우리가 그때도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면 쓰레기를 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했었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현실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잘 버리는 것도 그때 분리배출 얘기하면서 잘 버리는 법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덜 버리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안 버리는 거. 그거 얘기하면서 뭐 얘기했었죠? 안 버리고 덜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세월을 이야기하고, 이제 돌려 쓰는 얘기하고, 서로 나눠 쓰는 얘기하고, 다시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물건에 대해서 하기 전에 좀 생각해보자. 진짜 필요한가? 이거를 오래 쓸 수 있는가? 아니면 재활용 가능한가까지 생각해보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물건을, 여기는 소비라고 되어 있는데, 소비할 때 돈을 소비하는 거죠. 돈을 소비함으로 내가 물건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아, 갖고 싶어.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행위. 소비하고 소유하고 하는 거를 조금 깊게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진짜 동물들은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은 많은 거를 소유하려고 하죠. 저 사람의 감정까지도. 저 사람은 내 거야. 쟤는 내 거.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뿐만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많은 걸 착취하고 이용하고 가져오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동물들을 보면 동물들은 그것도 또 소유하지 않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강아지나 고양이나 아니면 산짐승들이 뭔가를 사람들처럼 쟁여놓거나 비축해놓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내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어떤 대상이나 물건이나 자연을 소유하려고 했다. 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소비와 연결해서, 소비하는 행위는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소비는 감정이다. 이런 문구를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물건을 사는 게 지금은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잠깐 멈칫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제. 아, 진짜 필요한가? 그렇지만, 예전에 생각해보면은, 그냥 오늘 좀 돈 좀 쓰지. 이러고 나와가지고 뭔가 불필요한 것들도 많이 사온다거나, 이런 일상들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는, 제가 최근에 죽음학이라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가서 그 강의장에서, 제로웨이스트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었고, 저는 삶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을. 근데 그 얘기가 하기가 좀 껄끄럽더라고요. 근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저보다 한 몇십 년 오래 사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덕분에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고 인생이라는 거를 저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사신 분의 관점에서 피드백을 주시면서 강의가 엄청 풍성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나한테 꼭 필요한 건 뭔가?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나는 뭘 남겼나? 선생님한테 질문했을 때 뭐를 남기고 살았나? 그리고 나는 나한테 없어도 되는 거는 그럼 뭐였나? 굳이 나 이거 없어도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뭐 집이든 뭐든 없어도 괜찮은 게 뭐가 있었을까? 그다음 네 번째 질문이 그렇다면 나는 남은 인생에는 어떻게 살 건가? 뭘 가지고 뭐를 남기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 건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되게 얘기가 소리 있는 얘기를 막 이렇게 꺼내놓으시니까 그 자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어떠세요? 그런 질문이 내가 꼭 필요한 게 뭘까? 지금 이 나이에 40대라는 나이에 살면서 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나한테 만약에 최근에 거의 부고 소식을 많이 듣는데 주변에 갑작스럽잖아요. 그런 죽음이. 그럼 나한테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뭐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7월 17일날 지금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17일이라고 날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하루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기 있는 하루하루가.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죽는 날을 안다면 아니면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인생 그렇다면 나는 뭐를 소유하고 그리고 뭘 덜 가지고 어떻게 살 건지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제가 요즘에 약간 그런데 생각이 좀 많이 가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려봤고 제가 지금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물건이나 어떤 소유의 관점에서 나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렇지만 또 없어도 되는 것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제가 책을 바람과 물이라는 매거진을 받아보는데 여기 주제가 이번에 저번에 주제죠. 무해한 버림인 거예요. 버림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세상에 무해한 버림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여러 사람의 시선으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해하다 싶을 정도로 쓰레기를 대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생활 이야기는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었는데 저희가 그때 동물권 얘기하면서 이건 이제 식생활이라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육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육식 자체의 어떤 단편적으로 육식이 나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고기를 생산해내는 과정 거기에서 오는 어떤 동물 학대라든지 과잉으로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상태 뭐든지 과하기 때문에 어떤 착취의 문제나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그런 많은 원인들이 그 안에 있다. 그런 좀 나눠봤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중간 초반에 강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의를 유튜브로도 자주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연락 주시는 분들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오늘 못 지켰어, 뭐 안 했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동물권 강의가 끝났다. 일주일을 살아보는 거죠. 고기 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니면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것보다 그냥 귀찮아서 뭐 이런 종류는 그냥 버렸다. 그냥 좀 마음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정말 앞에 이제 안 사야지 하는데도 난 또 오늘 또 옷을 사고 잘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근데 죄책감을 주려고 이런 자리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계속 이제 강의 때 말씀드렸던 거는, 뭐 안 해야지. 이게 이제 포인트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안 해야지, 고기 덜 먹어야지, 옷을 몇 번 살 거 덜 사야지, 쓰레기를 이렇게 안 해야지 하는 거가 사실 자기한테도 좋지 않고 그게 지속적으로 가는 거가 힘든 거예요. 습관이 쌓이는 자체가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보라색으로 글자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안 하고 무엇을 하고 이거에 매이지 말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이제 재활용 일상인데 뭐 하지?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어떻게 살까 하는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중간중간에. 사실 안 지켜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재밌게 더 즐기면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좋은 거 많이 사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삶이 얼마나, 그렇게 이어졌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할까 하는 고민을 좀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 살아갈까, 이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혹시 노래 아세요? 여기 서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장혜영이라는 국회의원, 지금 현재 그 정의당 국회의원이죠. 그 국회의원이고, 연주편에 기타를 잡고 있는 장혜영이라는 분이고, 오른쪽에는 작가죠. 이스라라는 작가. 여러 책을 많이 펴냈어요. 자기를 글쓰기 교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 글쓰기 교사하고, 또 여러 가지 글을 쓰면서 책을 내고, 그리고 음악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장혁이라는 저분을, 현재는 정의당 국회의원이지만 알게 된 계기는 민들레라는 그 격월관 교육질 있는 모임을 제가 한 3년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주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 민들레에 소개된 글 중에서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장혜영 국회의원이 아니었죠. 저 친구가 어떤 글을 쓰고 동생이 정신지체장애이고 13살 때 장애인 거주시설에 이렇게 맡겨진 거예요. 부모님과 가족의 동의하에 13살 된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죠. 1살 차이 난다 하더라고요. 저분하고 동생이 이제 1살 작고, 언니가 이제 그거를 보고 자란 거예요. 동생이 시설에 맡겨졌다. 근데 지금 표현하기로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자기는 장애인 수용시설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거기가 감옥 같고, 결국 이제 한 몇 년 전에 대구에서 동생을 그 시설에서 탈시설을 하게 했죠. 18년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동생이.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차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차별, 나눔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의가 되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게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사는 삶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좋은 삶을 누리는 삶인가 하는 노래를 동생을 탈시설을 해서 같이 데리고 살면서 다큐를 찍고 책을 내고 동생의 삶을 같이 이렇게 이제 근처에서 보면서 겪었던 감정들, 그리고 이제 나이 듦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노래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두 분이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그 작가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했던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당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굶어 죽지도 굶기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는 것은 두렵지 않아. 상냥함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울 뿐.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 흐르는 시간들이 내게 말을 걸어오네. 라라리라 라리라 라리라리랄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언젠가 정말 할머니가 된다면 역시 할머니가 됐을 네 손을 잡고서 우리가 좋아한 그 가게에 앉아 오늘 처음 이별해 온 외계인들처럼 웃을 거야. 뜬금없는 노래 같은데 저한테 되게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한 노래. 저 노래를 동생하고 같이 불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콘서트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와 다르지 않다.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거를 좋아하는 동생을 소개한다. 이렇게 하면서 만든 노래예요. 저희 그때 기호정의 얘기하고 불평등을 얘기하면서 저는 저런 어떤 평등하다 이런 말보다 그냥 같이 사는 거죠. 우리가 동물 얘기할 때도 그냥 우리가 일상을 같이 사는 존재. 그 정도로만 생각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사진에서 우리가 5개월 동안 어떤 걸 하면서 지금은 어떤 마음일까 같이 이제 동네 정원 활동을 하고 쓰레기를 줍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이게 함께 엮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도 마을에도 그 어떤 누가 와도 한때 맞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이것까지만 해. 너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어제 보다가 아까 책에서도 무해한 버림이라는 그 책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무해한 버림이라는 거는 가능한가? 그러면 무해한 삶은 뭔가? 무해하다는 건 뭐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나한테도 해롭지 않고 저 사람에게도 해롭지 않고 우리 자연, 생태, 환경에도 해롭지 않은 그런 삶을 살자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치 지키는 가치라는 이 자리에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실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각자의 마음속에 마지막에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함께 한다는 거는 서로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사랑하고 선의를 베풀고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 끼치지 않는 삶의 방점을 찍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성경은 잘 모르지만 어제 저 마태복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림을 알 수가 있는 그림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도리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제가 서로에게 모이는 삶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가 조금 이어지는 느낌이 있고요. 다음 주에 아마 그 2주 뒤에
마을에서 함께 살기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 베푼다, 사랑한다는 의미가 어떤 걸까? 누군가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자꾸 사람들은 뭘 줘?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사 오신 분들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 많아? 돈 많아? 돈이 많아서 주는 거야? 막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막 웃고 이렇게 했는데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는 어떻게 대접받고 싶나?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으로 인간까지는 아니지만 기억이 되고 싶나?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상대를 대하는 마음이 좀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주변에 뭐 동네에 여러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 표시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할 수 있는 실천들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아마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책 읽기나 공부 모임, 그런 실천적인 부분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들 이런 거를 개인이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같이 했을 때 힘이 실리고 거기에 뭔가 기쁨이 있고 하는 걸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상대를 대해야 될까? 다 그 2주 뒤에 강의를 생각을 하다가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식감이 그동안의 강의를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 두 강의를 조금 마음속으로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무해한 삶이란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가서 나는 어떻게 이 사람한테 기억되고 또 대접받고 싶은가. 그럼 나는 우리 이웃들한테 어떻게 이 일을, 이 중요한 환경과 이 가치를 지키는 일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마음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조동아 시인은 아시나요? 이 시를 아시나요, 혹시? 그분 아세요? 아시죠? 이분이 경주 분이더라고요. 경주에서 목회를 하시는지, 네, 그렇게 소개가 돼 있던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경주에 계시는 분이라고 해요. 이 시를 예전에 어디에서 제가 어떤 강의에서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말씀 떠오르듯이 이 시가 떠올라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내가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나는 조동아님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노래로 이렇게 또 만들었더라고요. 시를 읽었을 때와 노래를 들었을 때의 느낌은 다르죠. 노래가 뒤에 있을 것 같은데 듣고 나서 저희 오늘 그 주제가 생활형 일상화죠. 이게 또 살림이라는 기독교 훈련교육센터에서 좋은 교재를 만드셨는데 제가 이거를 작년에 구입을 해놨어요. 이런 자리를 이제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서 언젠가는 이게 쓰이겠지. 쓰일 날이 올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해놨던 거가 오늘 이렇게 같은 주제로 쓰이게 됐습니다. 노래 듣고 그 교재 안에 있는 내용 잠깐 이렇게 나누고 마치면은 될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불밭이 달라지겠냐고 나 하나 꽃 피어 나 하나 꽃 피어 불밭이 달라지겠냐고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나 하나 물들어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을 피우고 너도 꽃 피우면 결국 불밭이 온 세상 불밭이 꽃밭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은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나 꽃 피어 나나 꽃 피어 불밭이 달라지겠냐고 나나 물들어 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너도 꽃 피면 온 세상 꽃밭 되는 것 아니겠느냐 네.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결국 다 꽃밭이 된다. 표현을 하셨네요. 그래서 저희 지금 온라인으로 또 다니시고 계시고 오프라인에서 많이 만나뵀던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시면서 주변을 약간 물들인다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결을 좀 같이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 한번 볼게요. 저희 교재는 처음인데, 그죠? 제가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가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책에 보시면은 4페이지에 목차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쓰레기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게 많고, 자원순환 점수, 그리고 이제 일상의 쓰레기 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로 웨이스트의 사례,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모임 만들기, 녹색 교회로 가는 길, 교회에서 생명 살림과 자원순환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중간중간 이어지는 퀴즈, 그리고 내가 버리는 쓰레기는 얼마나 될까?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던 교육활동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아이들하고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24페이지에 보면은 자원순환에 대해서 있어요. 저희 전에 그 선형경제와 순환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부분 순환의 흐름도 나와 있고, 플라스틱에 대한 이슈와 키워드, 했던 것들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다회용 텀블러 이야기, 교회 안에서 리필 스테이션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될 일이 많죠, 지금. 그래서 그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 영상 훈련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교회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했던 그런 토크에 대한 자료 같은 것도 있고, 우리 했었던 63페이지에 자원순환, 플라스틱 프리 직접 행동, 그다음에 플로깅, 어떻게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65페이지에 자원순환 팁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줄이기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로 이거를 뭐 교재로 쓸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모임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한번 하반기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침에요, 공부하는 모임에서 그 SGDS,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죠. 17가지. 그 목표를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라는 데도 있어요. 지역마다. 경주에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그 단체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기관이기는 하고, 중요한 일을 하시지만, 무엇을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가, 뭐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가, 그런 물음표를 계속 지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일로서 하는 분들 되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어떤 포인트에서 지속 가능하게 할까, 자꾸만 물음표가 찍히는 중에 이제 오늘 공부 모임에서 SDGs를 기독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가질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꼭 굳이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도 어떻게 하면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거를 기후위기 시대에 잘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세 개를 얘기를 하던데 첫 번째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될 거를 위해서는 모른 채로 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런 환경의 변화는 뿐만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나 우리 지역의 흐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모르는 척 하지 말아라. 보이는 거를 있는 그대로 일단 봐라. 모르는 척 하지 말기. 그리고 그거를 분별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독교적인 관점이 들어가는 게 분별을 하는 눈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물론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이나 기후변화의 흐름을 모른 척 하지 말고 잘 분별해라. 두 번째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해야 될 거가, 그렇다면 자기 기준에서 분별이 되면은 그걸 위해서 행동을 하라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습관자를 쭉 이제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무해한 삶이란 뭔가, 무해한 버림이란 뭔가, 이웃들과 어떻게 함께 같이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는 온산이 활발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꽃밭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중심을 좀 단단히 해야 되겠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르는 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잘 분별해야겠다. 그리고 함께 행동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에까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두 번 정도 남겨둔 강의에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묵비에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를 줍는 거 아니면 뭐 환경 관련된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거 정도에 그치지 않고 어쨌든 이 마을 안에서 이 지역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전부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특별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 그리고 이제 가치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일상을 살면서 일어나는 사소한 단단한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들이 때문에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또 함께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걸 어떻게 잘 엮어갖고 삶을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해요. 그게 이제 6월 달에 두 번 했죠. 두 번 강의를 한다고 있는데, 그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서, 저도 나름 되게 준비를 잘 해보고요. 유튜브로 보시겠지만, 나머지 2시간에는 뭐 초대장을 만들어야 될지 같이 좀 모여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주변에 계신 분들도 괜찮고, 아시는 분들, 교회에 계시는 분들 모여서 각자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 싶고, 저도 지금 공동체를 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지역에서 공동체 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뭔가 속 시원한 건 없죠.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모여서 서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방향을 조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2주 뒤에는 그렇게 하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동체교회 이야기하고, 저희 공동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조금 해볼까 해요. 준비를 조금 정성껏 잘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2주 뒤에 공동체와 마을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